정봉재 정치쇼 3부. 자, 매주 수요일은 여의도 미스터리. 대선을 맞아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정치계의 머리싸움, 고도의 심리전을 낱낱이 분석하는 날입니다.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유학파 문화비평가, 영어 이름 알렉스, 경희대 이태광 교수. 그 풀네임이 알렉산더 아니에요? 예, 알렉산더인데 우리 부친이 지어준 이름인데요.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세례명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해가지고 지어주셨어요. 의학계 워렌 버핏,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듀크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자, 두 분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탑해볼 심리 샤이보스 막판까지 변수가 될까 하는 게 샤이보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자, 마지막에 계속 여론조사 나와요. 어제까지 여론조사 결과 조사한 것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조사한 거 발표할 수 있지만 어제까지 한 것은 발표할 수 있어요. D-6일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날. 네. 그렇게 오래전서부터 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영향을 미친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 결과 보고 영향 안 입어요.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다 발표해요. 네. 예. 옛날에는 그 회사 안에서 조사하는 거를 갖다 발표해도 전부 선거법 위반으로 하고 그랬을 때도 있었어요. 예. 네. 그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당신들이 뽑는 대통령 누굽니까? 이런 거 해도 다 걸렸어요. 네. 예. 자, 근데 샤이보스, 오늘 이 주제를 두 분이 가져오신 거예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선거가 있으면 여론조사가 지금 발표가 되는데 뭐 이런 의문을 한 번씩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론조사대로 그럼 대통령을 뽑으면 되지 왜 투표는 하느냐. 그런 그렇죠? 얘기 있었죠. 여론조사가 다음은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여론조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신의 또 한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게 또 여론조사 기관도 먹여 살리고 저는 또 선관위도 먹여 살리고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가 왜 안 맞느냐. 그리고 여론조사가 왜 틀렸을 때 선거는 왜 그렇게 또 역전 또 이렇게 변수를 보여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선거의 어떤 심리, 유권자들의 심리. 사실 모든 후보들을 애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샤이보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원래 용어는 1992년도 영국 선거에서 이제 만들어진 용어죠. 92년도. 92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한 용어는 샤이 토리 팩터라고 하는 건데요. 토리당이 이제 이 선거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여론조사는 줄곧 이제 노동당의 우세로 나왔었죠. 토리당이 보수당인가요? 네, 보수당이죠. 근데 그게 또 이제 트럼프 선거에도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힐러리가 계속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점하다가 트럼프가 이기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한국에 와서 이게 샤이 보수라는 말로 이제 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샤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숨어 있는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는 부끄러운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원래 이게 정치에서 하기 전에 이제 회사에서 마케팅할 때 이제 마켓 리서치 할 때 이게 제일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성 속옷을 갖다 이제 마켓 리서치 할 텐데요. 길에서 여성들한테 이렇게 마켓 리서치를 하잖아요. 주면서. 마켓 리서치라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물건을 시장 조사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길에 있는 그냥 여성들한테 어떤 색깔 속옷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흰 속옷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하.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흰 속옷을 위주로 해서 아이템을 짰다가 완전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을까 하니까 본인들도 여론조사 담당한 사람이 남자인데 그 앞에서 저는 빨주 노초 파남보를 입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섹시한 속옷을 좋아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상 그래서 직원들을 해서 그러지 말고 이제 찜질방 그런데 이제 탈의실에 가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탈의실에서 전부 다 그 실제로 조사하다가 보니까 색깔 있는 속옷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인가 하면은 본인이 굉장히 보수를 지향하고 싶긴 하지만 누가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물어보게 되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수 정당 지지한다고 할 수는 없어. 그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제한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샤이 보수의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한테 갔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샤이 보수가 없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부동층 중에서 샤이 보수가 많은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한테 갔던 사람 중에 일부가 홍준표 후보한테 이동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그 최 원장님 말씀하신 저게
또 미국 선거에 있죠. 브래들리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브래들리 효과인데 예. 이것도 약간 샤이 토리 팩터와 유사한데요. 뭐냐 그러면 이 백인하고 흑인이 이제 선거를 했을 때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 톰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1982년도 로스앤젤레스 시장을 했다가 영어도 얘기하시네. 무슨 브래들리요? 톰 브래들리. 알아들어서는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상대편 후보가 백인 후보였습니다. 톰 브래들리는 흑인이었고. 그런데 말씀하신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톰 브래들리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대 후보인 백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출구조사도 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백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왜 창피했을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최 원장님 말씀하셨던 이거 영어로는 social desirability bia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대답하려고 하는 편견.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래 해야 된다고 바람직한 것들을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내가 약간 백인 인종주의인데 그런 걸 표현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흑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려고 하는 현상.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나는 흑인 주지사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투표장에서는 백인 주지사 후보를 찍는 거죠. 난 힐러리 지지한다. 여성 대통령 좋다. 다 훌륭해라고 해놓고 가서 트럼프를 찍는 하지만 가서 트럼프를 찍고. 그런데 이게 보수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샤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수표가 나왔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 현상에서도 보수 샤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2002년 같은 경우는 반대죠. 모든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해창 대세. 이해창이 5년 동안 1등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는. 그럴 땐 샤이 진보가 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에 나타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렇게 대규모 선거가 이루어진 거는 영국에서 제일 처음이었거든요. 19세기에. 그래서 원래는 영국이 토리당, 피그당이 있게 되는데 토리당은 국교회를 믿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토리당 체제 아래에서는 모든 국교회 사람들이 나라에서 월급을 받았었어요. 땅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딱 물어봤을 때 나는 하느님을 안 믿어. 그러면 완전히 지역사회에서 배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다 토리당이 이길 것 같았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당신들이 대세니까. 근데 막상 선거를 해보면 피그당이 이길 때가 있어서 의외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샤이 진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가 이제 진보냐 보수냐보다도 이게 이제 대중 심리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대중 심리로.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일테면 2010년 선거에서 한명숙 총리와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붙습니다. 유시민 후보와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에서 붙는데 두 분 다 아주 박빙의 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여니까 한명숙 시장이 1%도 안 되는 비율로 져요. 박빙으로.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보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 왜? 이명박 정권에서 그때 그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네르바 사건이 있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 잡혀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있어서 내가 진보를 지지한다. 한명숙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게 지금 토리당, 국교회 이런 거하고 똑같네.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내가 굉장히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내 생각에도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요. 멋져요. 그러면 여론조사에 계속 적극적으로 멋지게 응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이 사람을 갖다 찍어야 되긴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딱 이렇게 하기에 이게 방송용은 아니지만 왠지 껄쩍지근해요. 약간 껄쩍지근해요. 그러면은 왠지 여론조사 전화가 오잖아요. 짜증이 나서 하다 말아요. 껄쩍지근해서. 그러나 짜증이 나서 하지는 않지만 막상 투표일에는 제가 되면 안 되니까라고 생각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요. 지지자가 많은 것보다 지지자가 많은 게 그 좋은 게 아니라 엔티가 적은 게 좋다. 그래서 지지하지 않지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엔티는 안 찍어 죽어도. 그러니까 이게 증오와 미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런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 아주 샘플링 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신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 그래요. 네, 그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 네, 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이 나선이 뭐예요? 나선이라는 게 이제 그 스포를 이렇게 침묵이라는 것이 밑으로 숨어 있는 숨어서 쳐서 이제 올라온다는 건데요. 나선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오기도 하고. 나사못. 네, 나사못 같은 이제 그 선이죠. 그래서 그게 눈에 띄진 않지만 그게 서서히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주창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노엘라 노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옛날 사람입니다. 오늘 준비 좀 해오셨네. 뭐 이건 굉장히 유명한 거라서 그 전주까지는 대충 전주까지는 대충 기본으로 먹어갔더니 이런 게 제 전공이에요. 근데 이분이 괴벨스하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2차 세계 대전 때 괴벨스. 그래서 괴벨스의 그런 선전선동 이론을 굉장히 잘 꿰고 있는 학자죠. 그래서 이제 끝난 뒤에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매스미디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침묵의 나선 이론이고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전선동가 괴벨스. 현대 뭐 정치 전략은 사실 괴벨스의 시작. 그렇죠. 히틀러의 2인자로서 모든 선거 전략을 짰던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나에게 단 하나의 문장만 줘라.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론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제 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고립의 공포입니다. 내가 어떤 의견 다수화된 그러니까 이건 의제가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세론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대세와 다른 말을 했을 때 공포스럽다. 공격을 받죠. 지금 특히 지금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소셜 미디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고립의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게 되는 문자 막 이런 거 공포스럽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 노이만이 말하는 노엘라 노벨이 말하는 바로 이 침묵의 나선 이론의 핵심적인 이론이죠. 고립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전체 의견에 반했을 때 고립되는. 지금까지 한국 선거의 양상들이 실제로 샤이 보수 왜 나타나냐 그러면 바로 그러한 어떤 전체 대세와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 두려움. 본인이 이제 고립될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야, 오늘 준비 제대로 해오셨는데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수님께서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허접한 듯해도 이렇게 재밌는 내용을 얘기하면 학생들이 초롱초롱해져서 좋을 것 같아요. 90%는 허접하게 하고 10% 정도를 그게 엑셀트죠. 그게 재밌는 교수님. 그럼요. 그게 훌륭한 교수죠. 그래갖고 전체를 다 재밌게 하면 그냥 졸아요 앉아갖고. 재미없습니다. 뒤에 가서 욕하죠. 자, 그런데 지금 샤이가 그래서 우리가 숨어 있는 정치적 집단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즘 또 샤이 실버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쭉 정당을 보다가 보면은요. 이게 과연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인지 세대 간 대결인지. 그래서 결국은 노인 정당과 청년 정당의 대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무 이게 분명하다가 보니까 더민주당은 어떤 의미에서 청장년 정당인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현재 이제 보수 정당의 자유한국당은 노인 정당인 것 같고요. 중간에 중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년이 한쪽이 굉장히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상권도 거대 상권이 있으면은 우리 동네 상권이 아니라 거기 가서 쇼핑하듯이 한쪽 상권이 커지면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이제 커졌던 거죠. 그러다가 너무 커지다가 보니까 뻥 터져서 이제 분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쪽이 커지다가 보니까 이제 중년이 그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또 샤이 실버는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저는 아까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틀려서 놀랐었어요. 어떤 게? 저는 이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ARS 여론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사람 목소리가 딱 오면은 되게 어르신들이 응해 주시거든요. 어르신들은 되게 낯선 전화가 와도 탁 끊지 않고 일단 물어보시고 응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람 조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수층이 더 많이 지지할 거다. 지지하고 ARS는 더 많이 기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ARS가 오자마자 딱 끊든지 아니면 ARS로 처음에 1개, 2개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입니다까지 하다가 어느 후보입니다까지는 하다가 그 세 번째부터는 귀찮아서 꺼서 이게 취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ARS의 보수가 응하는 게 훨씬 더 약간 더 높고 AR에 오히려 전화에 조금 더 이렇게 낮다는 얘기를 듣고 제 가정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창피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요. 네. 직접적으로 지금 대면을 하게 되면 그런 결과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네. 그런 전화 면접 조사가 그래서요. 내가 이분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샤이 실버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전화를 통해서 ARS건 전화건 여론조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론조사를 쫓아가기가 힘드신 분들이 그렇죠. 있고 ARS 쿵쿵쿵쿵 누르는 게. 그리고 또 청력이 낮아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몇 %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샤이도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분들은 여론조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요. 아무데도 응하지 않다가 선거 날만 되면은 어떻게든지 가서 선거를 하세요. 선거를 하는 건 좋은 현상이죠, 일단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은 여론조사에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80대, 90대 중에서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층으로 잡히지만 막상 선거는 하게 되는 층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여론조사 담당자들이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제 캐치해내야지 캐치해내서 여론조사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맞춰야지 여론조사와 실제가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 원장님 말씀은 이런 거네. 여론조사의 무응답층. 네. 그러니까 여러 신체적 조건, 여러 조건을 인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을 굳이 또 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다. 네.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사람의 경향을 또 분석해내는 게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바빠서 계속 이렇게 수리하느라고 10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근데 교수님이 아니라 원장님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일단 응답층이 한 3%, 7%, 10%로 낮아지잖아요. 그럼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다 염두에 둬서 그걸 보정하는 기능이 또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원장님 여러 번 밀리네. 아니 근데 노인 어르신층이 상대적으로 대답을 좀 적게 하겠네. 사실 여기서 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샤이 실버. 지금 샤이 실버든 뭐 보수든 간에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론조사에 잡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샤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론조사에 잡힌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샤이 보수 또는 샤이 실버라 불러야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제가 이제 어떤 대세적인 의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탄핵 이후에는 명백하게 제가 볼 때 합리적 보수라든가 보수가 이래서는 안 된다. 보수가 다시 재탄생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다고 봐요. 그 실버 세대라든가 이전에 어떤 보수 세대들에게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지금 의원들도 다 돌아가고. 네,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층에 대해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제 진짜 결과로 나타날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기사들은 나와요. 이게 샤이와 무관하게 지금 우리 이 선거 와중에 세대 간 대립 양상이 나타나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SNS에 가짜 뉴스가 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누구의 명의를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보낸 카톡처럼 해갖고 최 원장님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해요? 저한테는 못 와요. 저는 카톡 안 하거든요. 야 기가 막힌 비밀 알려주시네. 네. 아니 그럼 이제 최 원장한테 가는데 이게 내가 예를 들어 게임 하세요 하면서 보내지 않는데 개인정보가 노출된 거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노출해갖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집안에 내 고모야, 내 할아버지야. 이분이 누굴 찍으라고 계속 이 카톡을 보내니까 근데 이 도용이 된 거죠. 개인정보가. 그렇죠. 보내니까 실제로 고모나 할아버지가 보내는 줄 알고 조카나 손주가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SNS상에 빗발친다는 거야. 실제로 뜻을 전해도 차단하고 가족 간에 지금 그 세대 간에 그다음에 이 친척 간에 대립이 막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세대 간의 대립이고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그게 필요 이상으로 크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요. 예.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큰 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국가의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요. 예. 사실은 전부 다 전 국민이 이제 국가에서 주는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 일정 부분. 예. 그런데 예산은 제한되어 있다가 보니까 어느 특정 계층한테 많은 부분이 가게 되면은요. 그거는 100% 내가 적게 받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지. 이제는 세대 갈등이 단지 어떤 감정과 주체성의 갈등이 아니라요. 재정. 네, 결국은 복지를 놓고 제로섬 복지를 놓고 서로 갈등을 벌이는 거예요. 야, 그럼 그 원장님 말씀들은 결국 증세를 좀 해야 되겠구나. 어떤 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갑자기 하다가 그만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늘리고자 하게 되면은 그거는 결국 어딘가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고용을 갖다 다시 이렇게 재교육을 위해서 나라에서 예산을 갖다 확충하게 되면은 반대로 기존에 뭔가 당장 받을 복지의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 국민이 알고 있어요. 예산 싸움에서는 나한테 돌아가는 게 줄어들면은 남한테 더 많이 가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편해지면 남이 불편해지는 거고 남이 불편해지면 내가 편해진다는 거를 갖다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대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하는 세대와 일하지 않는 세대. 예. 복지는 사실 분배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그래서 계속 저 사람이 내 밥그릇을 뺏어간다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밥그릇을 줌으로써 같이 이제 더 나눠 먹을 밥그릇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파이가 커진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 경제는 분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산력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생산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이 패러다임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라고 그런다면 생산성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보수라는 사람들은 분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해 가지고 잃기가 싫으니까. 그런데 사실 진보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투자해 가지고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자.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전혀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제로섬 그 법칙이 아니라 가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다.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은근히 그 원장님이 보수적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냐 하면서 고춧가루 찬물을 살짝 뿌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번 경제 논쟁으로 가는 거야 바로. 저는 이번 대선 후보 공약 중에 대선 후보 공약 중에 지켜질 공약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은 다 안 지켜져요. 누구나. 그렇죠. 어느 당 후보도 돈이 들어가는 공약은 못 지켜요. 두 번째로 여야 합의해야 되는 공약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필요 없고 돈이 안 들어가는 공약만 지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경희대 이태경 교수 최명규 정신과 전문의 모시고 미신 타파 시간 맞춰야 되는데 저희는 5월 10일 날 수요일이죠. 대선 다음 날입니다. 특집 공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대학로 마련유의 공원 야외 무대로 오전 10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생방송 진행될 때요. 자, 샵1035로 신청하시거나 혹은 SBS 정봉재 정치쇼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실제로 조사하다가 보니까 색깔 있는 속옷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인가 하면 본인이 굉장히 보수를 지향하고 싶긴 하지만 누가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물어보게 되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수 정당 지지한다고 할 수는 없어. 그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제한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샤이 보수의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한테 갔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샤이 보수가 없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부동층 중에서 샤이 보수가 많은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한테 갔던 사람 중에 일부가 홍준표 후보한테 이동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최 원장님 말씀하신 저게 또 미국 선거에 있죠. 브래들리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브래들리 효과인데 이것도 약간 샤이 토리 팩터와 유사한데요. 뭐냐 그러면 이 백인하고 흑인이 이제 선거를 했을 때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 톰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1982년도 로스앤젤레스 시장을 했다가 영어도 얘기하시네. 무슨 브래들리요? 톰 브래들리. 알아들어서는 다 알아들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상대편 후보가 백인 후보였습니다. 톰 브래들리는 흑인 후보였고. 그런데 말씀하신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톰 브래들리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상대 후보인 백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출구조사도 틀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왜 이제 백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왜 창피했을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최 원장님 말씀하셨던 이거 영어로는 social desirability bia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대답하려고 하는 편견.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래 해야 된다고 바람직한 것들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약간 백인 인종주의인데 그런 걸 그렇죠. 표현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흑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보이려고 하는 현상.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나는 흑인 주지사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투표장에서는 백인 될 수 있다는 신의 또 한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게 또 여론조사 기관도 먹여 살리고 저는 또 선관위도 먹여 살리고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가 왜 안 맞느냐. 그리고 여론조사가 왜 틀렸을 때 선거는 왜 그렇게 또 역전 또 이렇게 변수를 보여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선거의 어떤 심리, 유권자들의 심리. 사실 모든 후보들을 애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샤이 보수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원래 용어는 1992년도 영국 선거에서 이제 만들어진 용어죠. 1900. 네, 92년도. 92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한 용어는 샤이 토리 팩터라고 하는 건데요. 토리당이 이제 이 선거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여론조사는 줄곧 이제 노동당의 우세로 나왔었죠. 토리당이 보수당인가요? 네, 보수당이죠. 근데 그게 또 이제 트럼프 선거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힐러리가 계속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점하다가 트럼프가 이기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한국에 와서 이게 샤이 보수라는 말로 이제 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샤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숨어 있는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는 부끄러운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원래 이게 정치에서 하기 전에 이제 회사에서 마케팅할 때 이제 마켓 리서치 할 때 이게 제일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성 속옷을 갖다 이제 마켓 리서치 할 텐데요. 예. 길에서 여성들한테 이렇게 마켓 리서치를 하잖아요. 주면서 마켓 리서치라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물건을 시장 조사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길에 있는 그냥 여성들한테 어떤 색깔 속옷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흰 속옷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하.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흰 속옷을 위주로 해서 아이템을 짰다가 완전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을까 하니까 본인들도 여론조사 담당한 사람이 남자인데 그 앞에서 저는 빨주 노초 파남보를 입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섹시한 속옷을 좋아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상 그래서 직원들을 해서 그러지 말고 이제 찜질방 그런데 이제 탈의실에 가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탈의실에서 전부 다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보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 왜? 이명박 정권에서 그때 그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미네르바 사건이 있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 잡혀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있어서 네. 내가 진보를 지지한다. 한명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없었다. 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토리당, 국교회 이런 거하고 똑같네. 세월이 지나도. 네.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내가 굉장히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내 생각에도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요. 멋져요. 그러면 여론조사에 계속 적극적으로 멋지게 응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이 사람을 갖다 찍어야 되긴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딱 이렇게 하기에 이게 방송용은 아니지만 왠지 껄쩍지근해요. 약간 껄쩍지근해요. 예. 그러면은 왠지 여론조사 전화가 오잖아요. 예. 짜증이 나서 하다 말아요. 껄쩍지근해서. 네. 그러나 짜증이 나서 하지는 않지만 막상 투표일에는 제가 되면 안 되니까라고 생각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요. 지지자가 많은 것보다 지지자가 많은 게 그 좋은 게 아니라 엔티가 적은 게 좋다. 네. 그래서 지지하지 않지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엔티는 안 찍어 죽어도. 네. 그러니까 이게 증오와 미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런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 아주 샘플링 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신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 그래요. 네, 그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이 나선이 뭐예요? 나선이라는 게 이제 그 스포를 이렇게 침묵이라는 것이 밑으로 숨어 있는 숨어서 서서히 이제 올라온다는 건데요. 나선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오기도 하고. 나사못. 네, 나사못 같은 이제 그 선이죠. 그래서 그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게 서서히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주창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노엘라 노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옛날 주지사 후보를 찍는 거죠. 난 힐러리 지지한다. 여성 대통령 좋다. 다 훌륭해라고 해놓고 가서 트럼프를 찍는 하지만 가서 트럼프를 찍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보수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샤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수 표가 나왔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 현상에서도 보수 샤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2002년 같은 경우는 반대죠. 모든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해창 대세. 이해창이 5년 동안 1등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는. 네. 그럴 땐 샤이 진보가 좀 숨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에 나타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렇게 대규모 선거가 이루어진 거는 영국에서 제일 처음이었거든요. 19세기에. 그래서 원래는 영국이 이제 토리당, 피그당이 있게 되는데 토리당은 국교회를 믿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토리당 체제 아래에서는 모든 국교회 사람들이 나라에서 월급을 받았었어요. 땅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딱 물어봤을 때 나는 하느님을 안 믿어. 그러면 완전히 지역사회에서 배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다 토리당이 이길 것 같았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당신들이 대세니까. 네. 근데 막상 선거를 해보면 피그당이 이길 때가 있어서 의외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샤이 진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가 이제 진보냐 보수냐보다도 이게 이제 대중 심리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대중 심리로. 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일테면 2010년 선거에서 한명숙 총리와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붙습니다. 유시민 후보와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에서 붙는데 두 분 다 아주 박빙의 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죠.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여니까 한명숙 시장이 1%도 안 되는 비율로 져요. 박빙. 정봉재 정치쇼 3부. 자, 매주 수요일은 여의도 미스터리 대선을 맞아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정치계의 머리싸움, 고도의 심리전을 낱낱이 분석하는 날입니다.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유학파 문화비평가 영어 이름 알렉스? 경희대 이태광 교수. 그 풀네임이 알렉산더 아니에요? 예, 알렉산더인데 우리 부친이 지어준 이름인데요.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세례명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해가지고 지어주셨어요. 의학계 워렌 버핏,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듀크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자, 두 분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타파해볼 심리 샤이보스 막판까지 변수가 될까 하는 게 샤이보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자, 마지막에 계속 여론조사 나와요. 어제까지 여론조사 결과 조사한 것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조사한 건 발표할 수 있지만 어제까지 한 것은 발표할 수 있어요. D-6일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날. 네. 그렇게 오래 전서부터 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영향을 미친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 결과 보고 영향 안 입어요.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다 발표해요. 네. 예. 옛날에는 그 회사 안에서 조사하는 거를 갖다 발표해도 전부 선거법 위반으로 하고 그랬을 때도 있었어요. 예. 네. 그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당신들이 뽑는 대통령 누굽니까? 이런 거 해도 다 걸렸어요. 네. 예. 자, 근데 샤이보스 오늘 이 주제를 두 분이 가져오신 거예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선거가 있으면 여론조사가 지금 발표가 되는데 뭐 이런 의문을 한 번씩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론조사대로 그럼 대통령을 뽑으면 되지. 왜 투표는 하느냐. 그런 그죠? 얘기 있었죠. 여론조사가 다음은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여론조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